안방 6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5주차까지 이제 양안 균형 검사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근용 안경 처방 검사예요. 말 그대로 가까이 보는 안경을 처방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까이 보는 안경을 검사하는지 종류와 검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왜 이런 금용 안경을 쓰게 되는지도 먼저 간단하게 배워볼 겁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정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눈이 있겠죠. 정시는 평행광선은, 그러니까 무한 원방에 있는 멀리 있는 물체에서 나오는 평행광선은 이렇게 망막에 맺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물체에서 나온 빛은 망막에 맺히지 않고 뒤쪽에 맺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요거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이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그 물체의 상이 뒤에 맺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맺힌 물체를 망막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작업이 있었죠. 그게 바로 조절이었습니다. 조절. 그리고 이 조절은 수정체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수정체가 조절과 상관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근용안경 처방 검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외워야 될 건, 가까이에서 본 물체는 망막 뒤쪽에 맺힌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오늘 근용안경 처방 검사는 다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노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상은 망막 뒤에 맺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망막 뒤에 맺혔으니까 조절을 해서 망막까지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이 조절을 담당하는 수정체가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 뒤에 맺힌 물체를 망막까지 끌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눈이 있으면 망막 뒤에 있는 물체를 망막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힘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러면 망막에 맺혀야 선명한데 여기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겠죠. 그러면 흐려 보이고 잘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뭐 책을 본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를 본다거나 이렇게 물체를 볼 때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수정체의 기능이 약해져서 근거리의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눈의 상태를 노안이라고 한다. 근데 이런 노안들은 굴절 이상이 아니라 조절이 안 돼서 보는 거니까 조절 이상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안이 발생하는 시기는 대략 40세에서 45세 전후로 예상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근업 작업들이 많아졌잖아요. 뭐 컴퓨터 보는 작업 혹은 핸드폰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 보는 작업을 장시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렇게 노안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노안이라고 해서 30대 분들도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세요. 뿐만 아니라 20대 분들도 가까이 보는 작업을 길게 하시는 분들은 눈이 많이 피곤하고 피로하고 잘 안 보이고 이런 현상을 종종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경원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20대 30대 분들도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원거리 시력이 정상인 정씨나 원거리 완전 교정 안경을 착용한 비정씨가 근거리 작업 시에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며 임상적으로 노안으로 분류합니다. 그런 상태도. 그러니까 원거리 시력이 정상인 정씨나 원거리를 완전 교정한, 그러니까 안경을 쓴 비정씨가 안경을 쓰고 가까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혹은 멀리 보는 거는 정시인데 가까이 보는 게 조금 불편한 경우, 그럴 경우를 이제 노안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노안은 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수정체의 기능이 약해져서 근거리 물체를 못 보게 되는 눈이다. 그러면 이런 노안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정체의 기능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 나이에 들면서. 수정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정체 낭의 탄력성 감소는 수정체와 모양체 근의 관계를 변화를 가져와서 조절을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수정체가 지속적으로 성장도 할 거고, 수정체 근, 수정체, 모양체 근, 혹은 모양체 소대, 이런 것들을 평생 사용하다 보니까 그 근육들이 힘에 약해지거나 이러한 변화들이 와서 조절을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조절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절력이 좋아서 멀리 보는 안경을 써도 가까이도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책이나 핸드폰도 잘 보이지만, 그렇게 조절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제 조절력이 점점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노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환에 대한 따른 조절력 감소. 요거는 말 그대로 질환 때문에 조절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약물. 특정 약물과 화학물은 수정체의 신진대사를 방해하거나 모양체근의 손상을 가져와 일시적 혹은 지속적으로 조절력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약물에 의해서도 조절력이 감소되면서 노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얘기가 똑같아요. 노안이 발생하는 원인은 조절력 감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조절력만큼 렌즈로 그거를 도와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입도예요. 그럼 가입도는 굴절력의 부족으로 인해 근업 작업 시 어려움을 느낄 때 부족한 굴절력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플러스 구명 렌즈를 활용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필요한 조절력이 있죠. 왜? 조절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조절력만큼 이렇게 플러스 구면 렌즈를 사용해서 가입시켜준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절력은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플러스 효과를 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플러스만큼을 렌즈를 도와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무조건 가입도는 플러스 굴절력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안의 근거리를 볼 때 조절을 담당하는 수정체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근거리 작업에 필요한 만큼의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거리 시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노안에 선명하고 편안한 근거리 시생활에 적합하도록 굴절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입도이며 항상 플러스 굴절력을 갖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입도를 구하는 방법은 자각적 검사 방법에는 조절력을 토대로 한 방법, 혹은 크로스 실린더법, 정록 검사법, 상대 조절력 이용법이 있고, 타각적 검사 방법으로는 동적 검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도가 어떤 건지도 알겠고, 이제 가입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론 가입도, 즉 잠정 가입도예요. 이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조절력을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를 보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가입도는 내가 가진 조절력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가입도, 조제 가공 가입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제 가공 가입도는 조절력을 남긴 상태에서 근거리 작업을 하도록 하는 가입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절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절력을 남긴 상태에서 근거리 작업을 하도록 하는 가입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입도는, 그러니까 이 실제 가입도는 이런 가입도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디옵터만큼의 조절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이디옵터는 이론적 가입도에서는 이디옵터를 다 써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입도에서는 이디옵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디옵터만 사용하고 1디옵터의 조절력은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입도가 이론 가입도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제 가공 가입도 혹은 파이널 가입도라고 하고, 이걸 구하는 거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론 가입도는 내가 가진 조절력을 모두 사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 가입도는 내가 가진 조절력을 모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긴 상태에서 가입해주는 가입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입도 자각적 검사 방법의 조절력을 토대로 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걸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절력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조절력을 토대로 한 가입도 검사는 피검사자가 근거리 작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비검사자의 조절력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를 남기고 가입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피검사자의 작업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작업거리 측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조절력을 이용하는 검사 방법은 먼저 피검사자의 작업거리에 적합한 조절력을 측정한다. 그리고 이론적 가입도와 실제 가입도 두 가지 종류의 가입도가 나올 겁니다. 뒤에 문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작업거리가 25cm, 조절력이 2디옵터일 때 이론 가입도와 유형 조절력을 이용한 실제 가입도는 얼마인가? 여기서 유용 조절력은 조절력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작업거리가 25cm래요. 작업거리가 25cm면 이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조절력은 얼마일까요? 0.25분의 1이니까 4디옵터가 될 거예요. 4.00디옵터가 필요한 겁니다. 조절력이. 이 문제의 기본적으로 정시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정시인 사람이 25cm의 작업거리를 볼 때 4.0디옵터의 조절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절력이 2디옵터래요. 그럼 이론적 가입도는 내가 가진 조절력을 모두 사용한다 했죠. 그럼 이 사람이 필요한 조절력이 4.0디옵터고 이 사람이 가진 조절력이 2.00디옵터니까 이론적으로 내가 보충해 줘야 되는 거는 2.00디옵터만 넣어주면 그러니까 플러스 2.00디옵터만 넣어주면 이 사람이 작업거리 25cm를 볼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근데 실제 가입도는 내가 어느 정도의 조절력을 남긴 상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유형 조절력이 조절력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4.00 디옵터가 필요한데 유형 조절력이 조절력의 반이니까 1.00 디옵터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실제 가입도는 3.0, 그러니까 플러스 3.0을 넣어줘서 이 사람이 유용 조절력만 사용을 하면서 작업거리 25cm에 있는 거를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면 실제 가입도가 이론 가입도보다 항상 크다라고 했죠. 지금 봐도 플러스 3.00, 이론적 가입도는 플러스 2.00 디옵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 지우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시라고 가정하에 한 거고, 작업거리가 25cm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4.00 디옵터일 거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은 2디옵터, 그리고 유용 조절력은 조절력의 2분의 1이니까 1.00 디옵터다. 이 조건들,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론적 가입도는 내가 필요한 조절력이 4.00 디옵터인데 이 사람이 조절력을 2.00 디옵터를 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플러스 렌즈가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00 디옵터가 들어가면 4가 되니까 여기는 2디옵터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번엔 실제 가입도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4디옵터의 조절력이 필요한데 유용 조절력을 조절력의 2분의 1만 쓰니까 1.00 디옵터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조절력을.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한 가입도는 플러스 3.00 디옵터다. 그래서 3디옵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론적 가입도랑 실제 가입도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크로스 실린더를 이용한 가입도 측정입니다. 우리가 이 가입도를 측정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원형 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검사 후에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뭐 앞에서 했던 조절력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이나 이 크로스 실린더든 모든 가입도 측정은 원형 검사 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형 검사 후라는 조건이 들어가니까 원형 검사가 완벽하게 끝났으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망막에 점으로 맺히는 상태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시로 교정이 된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모든 문제도 풀어야 되고 모든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와도 사실은 이 사람은 가입도 검사를 한다라는 건 원형 검사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시로 교정이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크로스 실린더 렌즈를 이용한 가입도 측정도 원형 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실린더를 이용한 가입도 검사는 완전 교정한 눈에, 완전 교정이 끝난 눈에 크로스 실린더 렌즈를 장입해서 채소 착락원이 망막 중심화에 오는 양중경성 균형 상태의 혼합난시 상태를 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 교정이 됐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점으로 맺히겠죠. 근데 이 사람 눈에 이제 크로스 실린더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크로스 실린더를 넣으면 한쪽, 그러니까 빨간 점 쪽은 마이너스 축이 돼서 플러스 굴절력이 들어갈 거고 여기 흰 점 쪽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축이 돼서 마이너스 굴절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간 쪽에는 더 앞쪽에 맺힐 거고 흰 점이 들어간 거는 이렇게 뒤쪽에 맺힐 거고 이런 식으로 양주경선이 균형 상태인 혼합난시 상태. 무슨 말이냐? 이 망막에서 거리가 똑같이 떨어진 혼합난시 상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우고 근거리를 주시할 때 체주 조절력을 사용하여도 채소 착락원이 망막 뒤에 위치하는 노안의 경우 전초선이 후초선보다 망막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눈이 있을 거고, 일단 가까이 있는 물체를 봤을 때는 뒤에 이렇게 맺힐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조절력이 좋은 사람은 이 뒤에 맺힌 거를 망막까지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근데 그러한 조절력이 약한, 조절의 기능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노안이라 하고, 그런 사람은 망막까지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 혹은 이 위치까지 혹은 이 위치까지밖에 상을 땡겨오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절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면 망막까지 이렇게 쭉 땡겨 왔으면 망막의 점으로 맺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뒤에 걸 한번 지워 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망막에 있는 거를 뒤에 맺힌 거를 망막까지 이렇게 땡겨온 상태에서 앞에 크로스 실린더를 댄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한쪽 선은 앞에 맺힐 거고 전초선이 맺혀질 거고 후초선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망막에 딱 맺혔기 때문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게 선명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절력이 부족해서 망막까지 땡겨오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땡겨오지 못했어요. 여기 있는 점을 여기까지밖에 땡겨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 어떤 한 선은 앞에 맺힐 거고 어떤 한 선은 뒤에 이런 식으로 맺히겠죠. 그러면 이 망막에 더 가까운 이쪽 선이 더 선명해 보일 거예요. 이쪽 선이. 그리고 후초선은 조금 흐려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조절력이 부족해서 망막까지 땡겨오지 못하면 무조건 전초선이 망막에 가깝기 때문에 전초선 방향이 선명하게 보일 거다라고 아까 그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근거리를 주시할 때 최대 조절력을 사용하여도 최소 착락원이 망막 뒤에 위치하는 노안의 경우, 이게 망막까지 땡겨오지 못하는 노안의 경우 전초선이 후초선보다 망막에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실린더를 이제 눈 앞에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수평 방향이 있고 수직 방향이 있는데 두 개가 일치하지 않고 어느 방향이 더 선명하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망막까지 상을 땡겨오지 못했구나. 그래서 전초선 방향에 있는 선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가입도가 필요한 노안이구나 라고 판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 크로스 실린더를 이용한 가입도 측정은 요 시표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격자, 십자, 시표라고 해서 여러 격자로 되어 있는 십자 시표를 사용한다. 요게 무슨 검사? 가입도. 격자, 십자, 시표는 가입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국시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면 좋아요. 격자, 십자, 심표는 가입도를 검사한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크로스 실린더 렌즈를 사용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형 굴절 이상도를 완전 규정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이건 아까도 말했죠. 원형 처방을 다 완성한 후에, 완료한 후에 이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피검사자가 주로 보는 작업거리에 뭐 예를 들어서 40cm다. 저는 주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쓸 거다 하면 그 컴퓨터 거리, 그 거리에 이 격자, 십자, 시표를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표에 조명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자의 눈에 조명이 비치면 동공이 순간적으로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피놀 효과가 돼서 초점 신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눈에 되지 않게끔 이렇게 10표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근용 PD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피검사자에게 이 10표를 주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적자 십자 10표를 보게 하고요. 애초에 이 10표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있을 때까지 플러스 구면 렌즈를 조금 장입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눈 앞에 크로스 실린더의 마이너스 축, 빨간 점을 수직 방향에 오도록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눈에다가 아까 수직 방향으로 빨간 점, 붉은색 점, 빨간 점은 마이너스 축이고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곳일 거예요. 그리고 수평 방향에는 흰색 점, 플러스 축이고 마이너스 굴절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빨간 점은 플러스 굴절력을 갖기 때문에 더 앞에 맺힐 거고, 흰 점은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지기 때문에 더 뒤에 맺힐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에 해당하는 이 수직 방향은 이렇게 수평으로 맺힐 거고, 흰 점을 생각하는 이 수평 방향은 더 뒤쪽에 이렇게 맺힐 겁니다. 그래서 빨간 방향, 그러니까 빨간색에 있는 그 수직 방향이 이제 전초선이 될 거고, 흰 점이 있는 게 후초선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망막까지 요거를 끌고 올 수 있는 조절력이 있다라고 하면 전초선과 후초선이 망막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수평 방면에 있는 격자표나 수직으로 되어 있는 십자표가 선명도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평이 선명하다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을 망막까지 당겨오지 못했구나, 조절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자 십자시표를 보여줬을 때 수평이 진하다고 하는 것은 전초선이 망막 뒤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요 기준은 다 빨간색 점이 수직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빨간 점이 수직 방향으로 오도록 위치하도록 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평이 진하다고 한다 라고 하면 전초선이 망막 뒤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검사자에게 10표의 수평과 수직, 이 10표를 보면서 수평과 수직 중에 어느 선이 더 선명한지 혹은 두 선의 선명도가 동일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도도 똑같고 뭐 선명한 것도 똑같고 이런 게 다 똑같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상을 망막까지 땡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절력이 그래도 있는 편이구나, 이 사람이 필요한 조절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정을 해주시면 되고, 혹은 수평선이 선명하다고 하면은 망막 뒤에 맺혔구나, 전초선이 망막 뒤에 있구나, 이 사람에겐 가입도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선이 선명하다고 할 경우 수평선과 수직선의 선명도가 동일할 때까지 플러스 구면 렌즈를 넣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눈이 있는데 수평이 선명하다고 하는 거는 전초선이 망막 뒤에 있을 거고 후초선도 이렇게 있으니까 망막에 가까운 수평이 선명하다고 하겠죠. 그러면 수평과 수직이 선명하게 둘 다 동일할 때까지 옮겨야 되니까 앞에 플러스 구면 렌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최소 착락원이 망막에 올 때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맺힌 거를 앞쪽으로 쭉 가져오는 플러스 렌즈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면 렌즈에서 플러스 렌즈를 넣어줘서 선명도가 일치될 때까지 플러스 렌즈를 장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첫 번째, 이론적 가입도. 두 번째, 요거는 실제 가입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느냐, 우리가 볼게요. 지금 조절을 써서 최대한 여기까지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망막 D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최대한 조절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수평이 맞출 때까지 이동시켰을 때가 이론적 가입도예요. 언제? 내 조절력을 최대로 썼을 때. 그런데 실제 가입도는 내가 조절력을 다 쓰지 않고 반이나 3분의 1 정도 쓰겠죠. 그러면 얘가 조절을 하나도 안 쓰면 오히려 요것보다 더 뒤에 맺힐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도가 이론적 가입도보다 훨씬 값이 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수평선이 수직과 선명도가 동일해질 때까지 플러스 구명 굴절력을 넣은 게 이론적 가입도고, 수직선과 수평선 중에서 이제는 수직선이 더 선명하대요. 수직선이 더 선명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평형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것보다 플러스 값이 더 들어간 거겠죠. 더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후초선은 망막에 가까워졌지만 전초선은 망막에서 멀어지면서 수직선이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때는 요거는 실제 가입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는 플러스 굴절력이 플러스 1.75 디옵터를 넣으니까 이제 수평도 똑같고 수직도 똑같아질 때까지 저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용 처방이 마이너스 4.25 디옵터인데 가입도가 플러스 1.75 디옵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근용 안경을 쓴다고 하면은 플러스 1.75 디옵터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원형 도수에다가 가입도를 더한 마이너스 2.75 디옵터가 이제 가까이 보는 안경의 굴절력이 되는 거예요. 이 가입도는 원형에서 얼마만큼 가입을 시켜주면은 이 사람이 가까이 볼 수 있느냐를 본 거고, 이 가입도를 더한 값, 원형 굴절력에다가 가입도를 더한 값이 이게 2.5겠네요. 마이너스 2.5 디옵터. 마이너스 2.5 디옵터가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 가까이 보는 근용 굴절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입도랑 근용 굴절력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형 굴절력에다가 가입도를 더한 게 근용 굴절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시를 가진 사람들이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고 안경을 쓰면 멀리 있는 게 잘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면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한데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가 잘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눈이냐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원용이 마이너스 1.75 디옵터예요. 원형 처방 도수가 굴절력이. 근데 그 사람의 가입도고 플러스 1.75 디옵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근용 안경으로 써야 되는 것은 원형에다가 가입도를 더하는 건데, 그렇게 더하면 0 디옵터가 나오죠. 0.0 디옵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 있는 거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게 더 선명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활용하면 실무에서 근시를 가진 사람은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 있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조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안경을 쓴 것보다 안경을 벗은 게 가까이 있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나 필드에서 안경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멀리 보는 안경을 쓰면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요게 크로스 실린더 렌즈를 이용한 가입도 측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쉽게 외우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외웠었어요. 뭐 수평이 진하다 라고 하면 수평 피읍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거예요. 물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본인만의 방법을 조금 만드는 것도 문제를 푸는 스킬에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수평이 진하면 플러스 방면으로 어떤 렌즈? 구면 렌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수평은 플러스, 수직은 그럼 마이너스겠죠? 이거는 다 구면 렌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문제 풀기도 좋을 거고, 다음은 우리가 원형 검사를 하면서 질리도록 한 정록시표를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가까이 볼 때는 D에 맺힌다고 했죠. D에 맺히면은 당연히 녹색이 선명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정록시표가 어떤 원리로 하는지는 우리가 계속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록시표는 색수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노화는 근거리를 볼 때 망막 D에 맺힌 거를 망막까지 옮길 수 있는 조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막 D에 맺힐 겁니다. 그래서 녹색이 더 선명할 건데, 당연히 앞에 플러스 렌즈를 증가시키면서 요거를 앞쪽으로, 망막 쪽으로 이동시켜서 녹색과 적색을 맞춰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원형 굴절 이상도를 완전 교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피검사자가 주로 보는 작업거리에 근거리 정록시표를 위치시킨다. 요것도 아까랑 비슷하죠. 내가 컴퓨터가 40cm에 있는데 거기서 주로 작업을 한다 하면 그 40cm에 뭐 정록시표를 놓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의 시표가 더 선명하게 보이면 어떻게 된 거죠? 망막이 있으면 망막 뒤에 맺힌 거잖아요. 녹색이 선명하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녹색과 적색의 선명도가 동일해질 때까지 앞에 플러스 렌즈를 넣어주는 겁니다. 왜? 플러스 렌즈를 넣으면 요게 더 앞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더 망막 쪽으로 이동을 점점점 앞에 상이 맺히도록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눈 앞에 두 개가 선명도가 동일해질 때까지 플러스 구면 렌즈를 0.25 디옵터씩 장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추가로 장입한 플러스 구면 굴절력이 이론 가입도고, 이제는 적색이 선명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앞쪽으로 이렇게 나간 거겠죠. 그래서 적색이 선명해질 때까지 장입한 거를 플러스 구면 굴절력의 실제 가입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도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좀 많이 사용하는 거는 크로스 실린더랑 정록시표를 사용하는데, 크로스 실린더는 이렇게 돼 있는 격자 십자시표를 사용할 거고, 정록 검사는 당연히 정록시표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실린더가 어떤 걸 사용하는지 시표를, 이런 거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도를 우리가 측정한 후에 최종 가입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냥 그대로 띡 넣어주면 끝나면 좋겠지만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근거리 작업거리를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게 뭐 30cm인지
40cm인지, 혹은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컴퓨터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뭐 1m 이런 경우인지, 이렇게 작업거리를, 실제 사용하는 작업거리를 확인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을 주로 하는지, 뭐 예를 들면 그냥 기본적으로 책을 읽으면 되는 건지, 혹은 핸드폰을 하면 되는 건지, 컴퓨터를 보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뭐 바느질 할 때 쓴다, 혹은 굉장히 작은 그 물건을 볼 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시력을 선명하게 보게끔 우리가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굴절력을 플러스 방향으로 조금 더 증가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책이나 뭐 이런 거 읽을 때는 그렇게까지 선명하게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사람이 뭐 세공사나 뭐 교정사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굴절력을 조금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요즘에는 잘 이렇게 사용하진 않는데, 팔이 좀 긴 사람들은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책을 보는 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길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가입도량이 조금 적을 거예요. 팔이 짧은 사람은 가입도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왜냐면 뭐 팔이 50cm이고 팔이 20cm라고 하면 50cm의 필요 가입도는 2디옵터고 20cm의 필요 가입도는 5디옵터이기 때문에 가입도량이 조금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혹은 이제 또 그 사람이 가까이 보는 작업을 할 때 좀 밝은 곳에서 하는지, 아니면은 조금 어두운 곳에서 하는지,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기존에 이렇게 가입도, 그러니까 돋보기를 쓰고 있는 분들은 그 차이를 확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돋보기가 불편하다고 해도 도스를 한 번에 확 올려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돋보기 같은 경우, 아니면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지럽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명시력, 볼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확 올리지는 않습니다. 가입도 변화를 뭐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까지 확 증가시켜 버리면 이 사람이 원래 쓰시던 게 불편해서 왔다 하더라도 새로 맞힌 게 100% 선명하거나 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면 중간 정도로 맞춰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맞춰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검사 거리가 짧아질수록 굴절력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입도가. 아까 그 팔이 긴 사람으로 그것도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주시거리가 20cm인 사람이랑 50cm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20cm인 사람은 5디옵터의 렌즈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5디옵터의 조절력이. 50cm는 2디옵터가 필요할 거예요. 뭐 20cm는 0.2분의 1이고 50cm는 0.5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똑같은 눈이어도 20cm를 볼 때는 조절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조절력이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1디옵터라고 하면 이 사람은 20cm를 볼 때는 4디옵터가 필요하고, 똑같은 사람이 50cm를 볼 때는 1디옵터만큼만 필요해요. 그래서 정확한 거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가입도를 과교정을 하면은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1디옵터만 넣어주면 되는데, 50cm 때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2디옵터의 렌즈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0cm가 아니라 33.3cm가 더 선명해 보이겠죠. 왜? 요게 맞는 도수니까. 그러니까 가입도가 과교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생활하는 주시거리보다 조금 더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더더더 선명해진다고 할 거예요. 반면에 가입도가 저규정되어 있으면 시표가 멀수록 더 선명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측정이 완료가 되면 평소에 보는 거리에서 시표를 보게 하는데, 그거보다 가까이 했을 때 선명해지는지,
멀리 했을 때 선명해진지를 보면 이 사람이 가입도가 과교정됐는지 저교정됐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가입도가 과교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봐야 되는 주시 거리보다 가까이 올수록 더 선명해진다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가입도 처방을 조금 저교정해줬다면 시표보다 가까이 올수록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요번엔 멀어질수록 선명하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시표 위치를 앞뒤로 이동시켜서 이 사람이 과교정됐구나, 저교정됐구나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최종 가입도를 결정을 해주고요. 조금 주의사항 할 거는 아무래도 가능한 가입도는 조금 낮게 처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가입도가 낮을수록 명시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가입도는 조금 낮게 처방을 해주는 게 좋고요. 뭐 가입도가 0.75디옵터 이하로 처방하는 거는 드물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너무 낮은 가입도는 굳이 처방을 해주진 않아요. 그리고 뭐 5번 같은 경우에는 양안시에서도 배울 텐데 노안에서 폭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을 완화시키도록 가입도를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폭주과다. 폭주라는 것은 눈이 안쪽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눈이 안쪽으로 모이는데 그런 폭주가 과다한 사람은 근거리를 볼 때 눈이 안쪽으로 모이겠죠.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왜? 폭주를 과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주를 과다라고 하는 거는 조절서 폭주비가 높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조절서 폭주비가 높다라는 거는 조절을 할수록 폭주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주 과자인 사람은 가입도를 과교정하는 거예요. 왜? 조절성 폭주량을 줄여서, 조절을 조그맣게 해서 조절성 폭주량을 줄여서 근거리 내 사이를 교정을 하는 겁니다. 뭐 요거는 양안시 때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폭주 과자인 사람은 조절성 폭주 부위가 높기 때문에 조절을 적게 하게 해서 조절성 폭주량을 줄여서 근거리 내 사이를 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주 과다인 사람을 가입도를 약간 처방을 해주는 경우에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안경원이나 이런 데서도 폭주 과다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가입도가 들어간 렌즈를 권유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요 렌즈를 쓰면은 폭주 과다가 없어지는지, 왜 피로감이 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폭주 부족은 가입도를 조금 저교정해 준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용안경 굴절력은 원형 교정 굴절력 검사를 종료한 후에 노안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조절력이 좋기 때문에 크로스 실린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격자 십자시표를 봤을 때 수직이나 수평이나 다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왜? 조절력이 풍부해서 최소 착락원이 망막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제 이런 가입도 검사를 실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용안경 굴절력은 원형 굴절력에다가 가입도를 더한 굴절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원주 렌즈의 굴절력은 원형과 똑같다. 예를 들어서 S-3.00, C-1.00, AX90. 근데 가입도는 애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애드가 플러스 1.75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근용 굴절력은 S-1.25, C-1.00, AS 90도다. 이 원형 구명 굴절력에다가 이걸 더해서 여기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필드 나가셨을 때나 안과에서도 원형 굴절력을 적어주고 가입도만 적어주면
이 가입도로 군용 안경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원형 굴절력에다 가입도를 더한 요걸로 군용 안경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형 검사부터 군용 안경 처방까지 검사를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래서 다음 7주차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과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노트 정리를 하는데, 그 노트 정리가 뭐 양이 많고 굉장히 잘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같이 노트 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노트랑 펜 이런 거 가져오셔도 되고, 뭐 아이패드나 이런 데에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 대신 그거를 뭐 캡처하시거나 이런 걸로 제가 볼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